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둘이 괴로운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게 나아요. 전 결혼을 하고 지옥을 맛봤고 이혼을 하고 천국을 알았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적으신 겁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좀 깨우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좀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싱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되죠. 제가 한동안 결혼설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반만에 하는 겁니다. 1년 반 만에. 그동안 안 했죠.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알잖아, 제 결혼설 실력. 예, 제 결혼설 잘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댓글로 이 사람 왜 결혼설 안 하는 거지? 맛집인데.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튼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제가 이 결혼설 하다 보면 유부남들의 어떤 그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 결혼설 초창기만 해도 좀 제가 결혼설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문제점 얘기하면 그 네가 결혼 못하니까 일부러 까는 거 아니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많다. 왜 자꾸 안 좋은 케이스만 긁어서 얘기하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결혼하신 분들도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안 사도 부럽다고요. 자기 친구 중에 뭐 결혼 안 하고 아파트 살면서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 있는데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 끝나면 취미생활하고 게임하고 하는 게 너무 부럽대. 자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것도 많아요. 이미 부부 사이 뭔가 골이 깊어요. 골이 깊어. 근데 자녀 때문에 참고 사신 분들 많이 있어. 자녀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고민 사연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남자분인데 그 연상여부나 결혼했어요. 솔직히 그분이 좀 문제가 많아, 남자분도. 웬만하면 연상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콩깍지가 씌었어요. 근데 그 결혼 생활하는 그 여자가 문제가 많아. 좀 남편 존중 같은 게 없고 무시하고. 남편도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제 방송에 이제 그 택배기사 하신 분 있거든요. 근데도 돈 구경 못하고 힘들게 살아. 그래서 참다 안 돼가지고 이 결혼을 진짜 깨고 싶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연 보내기 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좀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몇백 명의 사람들 다 이혼하라고 했어. 볼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건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끝날 사이면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 최대한 많이 건지고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산 분할할 때 뭐 자식 있으니까 더 떼주기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많이 내가 가져올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혼 조정 과정이 성립 안 하겠죠. 보통 이혼 소송하면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면 보통 이제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합의한 기간. 예. 양쪽이 합의해서 합의간을 조정해서 끝나버려요. 근데 조정이 성립이 안 돼. 양측 입장이 달라. 그러면 소송까지 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피 터진 싸움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그동안 뭐 결혼 사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과거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엔 결혼해서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못 사는 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보여. 아니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 남자 입장에서. 물론 여자도 고생하는 게 있죠. 여자도 애 낳고 힘들게 사는 게 있는데 남자도 허시하고 뭔가 좀 고생하는 게 있단 말이야.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남자 헌신하는 게 더 크지 절대적으로. 근데 그렇게 헌신하면 행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게 살아 이게.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어떤 결혼 사고라는 게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죠, 여러분. 일단 많은 남자들이 뭐라 하게 됐냐. 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좋은 짝을 못 만나면 까짓거 결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왜 짝을 한국에서만 찾아야 되냐? 외국 가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인드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죠, 여러분.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자분들한테. 나이가 찬 여자분들하고 결혼하면 좀 남자가 불행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자분이 나이가 차니까 불안하니까 뭐 다업사가 경시에 나오지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근데 본인들 그 문제를 몰라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35이 아니다. 한 32만 돼도 남자들이 안 만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결혼 자체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떤 그 자녀의 문제도 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저출산 국가도 맞고 거기다가 아기도 얼마 태어나지 않는데 그 아기 중에서 이제 그런 좀 정상적인 범죄에 벗어나는 그런 아기들도 많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결혼을 했어. 나도 나이가 있지. 와이프가 좀 나이가 많아. 정말 힘들게 애를 가졌습니다. 애를 갖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게 지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애를 가졌어. 그래서 애를 낳아서 길렀더니 뭐 자폐 아니면 경계선 지능장 이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집안부들이 좀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생각보다 쉽게 관찰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 중에서 뭐 애가 자폐다 아니면 애가 뭐 ADHD다. ADHD면 좀 다행이야. 뭐 경계선 지능장애다. 그래서 뭐 정말 힘들게 키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뭐 남자도 힘들지 여자도 힘들지 여자가 더 힘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한다는 게 좀 위험해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야. 남자 입장에 팩트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남자일수록 자녀를 원하지 않는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보통 나이가 차서 이제 그런 뭐 출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뭐 딩크 좋아하자고 하는데 근데 딩크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좋은 여자일 리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내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 남자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고 건강한 자녀를 가지고 싶어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제결혼 하신 분 중에서 뭐 기형아 출산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뭐 난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제결혼 하신 분들 뭐 애 낳고 키우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정작 그분들은 안 겪어요 이게. 이런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남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남자 입장에서 결혼 안 했어요. 굳이 국내용 가야 될까? 이미 지긋한 돼버렸는데 이미 너무 많은 거 알게 돼버렸어. 가야 될까요?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결혼 시장이 적극적이지 않을 겁니다. 연애도 적극적이지 않은데 결혼 더 적극적이지 않은 거지. 그럼 여자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혼자 살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왜 가정배경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 잘 키우고 음식 요리 잘하며 제약정신으로 알뜰한 살림을 하는가입니다. 낭비하고 불합리한 소비한 습관이 모입의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자는 35세 넘어가면 모두 똑같습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시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얼굴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마음 씀씀이를 보게 됩니다. 마음 곱지 않은 분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정 병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있는 여자보다는 이타심 여자를 찾으세요. 잘못하면 ATM 비게 됩니다. 어느 나이든 순간에 남자 본인의 삶이
일을 하려고 결혼하고 애 키웠나? 자유스러움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커집니다. 70 먹은 노인네가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가정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다 따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였죠. 여자 가정이 별로라도 예쁘면 장땡이지. 이런 마인드를 결혼했다가 설거지론의 대상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예쁜 건 그냥 옵션일 뿐이다. 다른 거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다 보는 거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있냐. 사치가 심한 사람이 안 심한 사람이냐.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다 보는 거죠. 근데 다 보니까 정말 결혼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 봐버리니까. 자, 낭비하고 불합리한 소비라는 습관이 모이는 여자. 이런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자, 여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 잘 키우고 음식 요리 잘하며 제약 정신으로 알뜰한 살림 하는가.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해요. 이런 분들이 전업주부 하겠다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전업주부 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20%도 안 됩니다. 아이도 잘 키우지 못하고 음식 요리 정말 못하고 제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전업주부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야. 아니 정말 전업주부가 아기 정말 잘 훈육하고 잘 키우고 뭐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고 뭐 한식 같은 거 잘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낭비 같은 거 잘하고 예전 우리 어머니 때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남자 얘기하죠. 그냥 밖에 나가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집안 열심히 해. 그냥 버는 거 아껴 쓰면서 그냥 그렇게 왜 밖에 나가 고생하고 그래. 이런 말 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아이도 못 키우고 요리는 나보다 못하고 제작은커녕 무조건 뭐 쇼핑하고 돈 귀한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전업주부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 그런 분들 존경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분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전업주부인데 뭐 4인 가족 뭐 남편 월급 많지 않은데 그걸로 막 정말 가계부 써가면서 정말 아껴가면서 살림 운영하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 많아서 죽겠어.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니까 이게. 여자분도 알잖아요. 그런 분들 별로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막 진짜 뭐 많지 않은 월급으로 정말 정말 최저가에서 장 보고 아껴 쓰고 정말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옷 같은 것도 좀 쇼핑 덜하고 리폼하고 공과금 아끼고 헛돈 안 쓰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내공이 장난 아니야. 그거 아무나 못해 그게. 누가 결혼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해. 소비 습관 같은 게.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남들이 요즘에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생활 습관, 소비 습관을 왜 보는지 아세요? 이 소비 습관, 생활 습관이 결혼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가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어떤 돈 순수미, 뭐 집안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혼 전에 사치가 심한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결혼 전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명품을 좋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행을 자주 갑니다. 쉽게 말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굳이 막 결혼하기 전부터 뭔가 좀 사치가 심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사람을 결혼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낫겠죠. 안 바뀌는 사람이니까. 괜히 내가 결혼해서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안 엮인 게 낫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댓글 적으신 분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꼰대 같긴 하지만 지금 이 댓글 적으신 분한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죄송하지만요. 지금 이 대한민국 결혼시장에서 우리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말씀하신 그런 여자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나이가 찬 분 중에 없습니다.
없는 거 아니까 남자들이 이제 굳이 이제 늙음하게 와가지고 짝을 찾지 않는 겁니다. 굳이 내가 무리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비위 맞춰줘 가면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나이가 차고 뭔가 여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 능력이나 외모, 그리고 경제력,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게 부족한데 정작 그런 사람이 메타인지 못하고 남자한테 뭔가 많은 걸 바라니까 남자들이 애초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결혼 시장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냐? 이미 꾸정물 됐는데 여기서 무슨 일구수 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자분이 왜 나이 먹고 결혼처에서 왔을까?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아무도 본인 같은 사람 여자를 안 보니까 돈 주고 나온 거잖아. 맞잖아. 돈 써가지고. 선짜이도 안 돼. 소개팅도 안 돼. 직장에서 또 모임도 안 돼.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 나이는 차는데. 그 불안하니까 이제 결정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 모이는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좋은 여자를 만날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는 나이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나이도 중요하고 생활습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부족한 분들이 이 결혼시장이 많이 나와요, 이게. 남자도 아는 거지. 저 두 가지가 부족한 사람과 결혼하면 내 결혼생활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결혼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아주 많이 바뀔 겁니다. 뭐 나이가 찬 여자분도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이미 예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35세 넘어가는 짝이 없다. 그러면 혼자 살 각오해야 돼. 결혼 안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까야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살고 노후 대비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